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약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양제약이고요. 진양제약이 며칠 전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상한가 이후에 지금 11선에서 조정을 주고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진양제약이 상한가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 이슈 재확산 이유인데요. 자, 주가가 상승했던 당시 이제 2일 전을 보면, 자, 진양제약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뉴스를 여러 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양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리피페노정이라고 하는 이 약품이 이 코로나19 중증 감염자들한테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다시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해서 얘네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른 것인데요.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진양제약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돈이 들어와야 주가를 한 번 더 슈팅을 줄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흔적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후 주가가 내림을 주면서 조정을 주는 이런 자리가 보여준다면 그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진양제약의 매수 타이밍과 단기적으로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오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양제약의 일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한가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거래량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자, 소형주 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진양제약입니다. 자, 그럼 진양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진양제약의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자, 당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제약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서비스를 보게 되면 제약회사인 만큼 약품을 판매해서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방면에 매출액을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죠. 특히 2021년 이때부터 작년까지의 매출액이 과거의 매출액보다 거의 한 1.8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00억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자, 올해 1, 2분기 실적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간 하회하는 실적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선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실적이 자꾸 증가하는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아볼 것이 이 부채 비율이거든요. 자, 진양제약의 부채 비율이 33%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PBR이 0.78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기업 개요에서 재무 비율을 들어가 보시면은 진양제약의 PBR이 0.81배, 퍼가 6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 여기 유동 비율을 보시면 185%, 당좌 비율이 118%, 부채 비율이 38%, 유보율이 1489. 굉장히 좋은 실적과 사내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재무 상황에서 이 진양제약이 그렇게 위험 리스크는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빚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비율이 8.6이나 돼서 얘네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성에 문제는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내가 진양제약을 살펴보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을 왜 관심을 갖는가? 자, 제가 볼 때는 엊그제 나왔던 이 상한가와 양봉의 흠, 그리고 돈의 크기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양봉이 나왔을 때의 거래 대금이 410억 정도 터졌거든요. 상한가가 들어갔던 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2시에 상한가를 바로 밀어버렸어요. 양봉이 굉장히 강한 양봉으로 누군가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양봉이잖아요. 개인들이 이런 양봉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윗꼬리를 탁 달고 지금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얘네가 미쳤다고 돈을 썼는데 손실을 보고 나가겠느냐? 저는 결코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급등주의 패턴을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가장 급등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센 종목, 얘네들은 이제 5일선을 타고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11선을 타고 올라가고요.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21선을 지켜준다면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1선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밑으로 한 번씩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단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21선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진양제약을 그거에 비해서 보면 지금 5일선은 깨졌고요. 자, 1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21선의 거래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내가 이 진양제약을 들어가서 단타로 한번 먹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2분할로 접근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처음부터 내가 21선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여기 대략 한 5,75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게 되면 그냥 닭 쫓든 개 쳐다보듯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2분할로 나눠서 첫 번째는 6,000원 밑에서 1차 매수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21선 지지를 받는 5,750원에서 2차 매수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한 종목에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여기서 50 넣고 여기서 50 넣으면 되겠죠. 한 종목에 내가 50만원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서 25 넣고 25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50대 50으로 나눠서 투자를 해본다면 어쨌든 이 주식 투자로 이 100%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단타로 들어가면 손절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손절 라인도 잡아봐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잡아본다면 양봉이 발생됐던 이 시가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 정도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5,500원을 만약에 깨고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로 대응을 해서 리스크를 방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영제약 한번 따져보면 주가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갔고 상한가 이후에 3일 동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 주고 횡보하다가 2차 상승. 자,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얘네가 상승했던 이 테마 자체가 코로나 테마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어요. 근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물론 뉴스나 매스컴에서 자꾸 얘기가 나와야 하겠지만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그런 테마성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아이들의 개학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휴가철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연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연휴, 추석 연휴가 길게 남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합해서 반다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이제 처서라고 그래서 가을이 오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자꾸 나가고 또 에어컨을 자꾸 틀고 이런 이슈들이 좀 사회적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부각이 되는 이슈를 봤을 때, 자, 진양제약이 상승한 이후 조정을 주면서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요놈이 그동안에 주가의 지지를 받았던 자리, 더 이상의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로 보이죠.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만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던 이런 모습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여기 이제 지지를 깨고 내려갔더니 올라올 때 저항이 되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이 5,750원은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 5,750원이 가장 강력한 좀 지지 라인으로 생각이 되고, 자, 얘가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분봉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 차트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했던 그날이거든요. 여기서 윗골이 이렇게 달다가 막바로 슈팅 때리고 올라갔어요. 자, 그럼 막바로 슈팅 때리고 올라갔던 그 시가 자리. 자,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 자리가 저점이 5,900원이에요. 그래서 5,900원 밑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력이 절대로 이탈을 안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1차로 잡아본다면 이 구간이 6,000원이거든요. 6,000원에 매수가 들어가 보고 이후에 주가의 슈팅이 나온다면 상한가가 뚫고 올라갔던 이 8,100원짜리까지는 한번 주가의 슈팅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6,000원에 매수하고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 5,750원까지 염두를 해가지고, 자, 내가 이 종목을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구간을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 차트도 한번 길게 늘려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타점이 딱 나오죠. 자, 투자는 이렇게 타점 자체가 명확하고 한눈에 보이는 지지라인, 우리가 이런 지지라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찾아보고 또 복귀를 돌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반복적으로 있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갔더니 여기를 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있다가 뚫었어요.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봉 차트를 보나 1차트를 보나 자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를 봐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주봉 차트 사양에서는 진영제약의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5,300원 정도 자리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가 거래량도 터졌고 과거에도 보면 거래량이 한 차례 터지고 나면 반복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걸로 봐서 지금 거래량이 양봉이 한 개뿐이잖아요.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차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6,000원에서 5,750원. 자, 요 사이가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가 반등 나오면 위로 8,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누린다고 가정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단타로 들어가서 최대 30%, 최저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면서 진양제약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